브라질에서 지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브라질인들이 대한민국을 외치고 대통령까지 한국처럼 되어야 한다고 선언했어요. 60년 전 브라질보다 가난했던 한국이 지금 2억 브라질인들의 꿈의 나라가 됐습니다. 영어 학원 버리고 한국어 학원으로 몰려가는 젊은이들, 한국 치킨집 앞 3시간 대기줄, 영어보다 비싼 한국어 과외까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브라질 빈민가 청년 한 명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실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카스 페레이라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 살고 있죠. 요즘 제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외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지난달 상파울루 시내에서 열린 한류 페스티벌을 보셨나요? 수천 명이 모여서 한국 노래를 부르고 한국 드라마 대사를 따라하더라고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시장까지 나와서 브라질도 한국처럼 발전해야 한다고 연설했어요. 브라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어가 영어보다 인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상파울루 한국어 학원만 해도 대기자가 몇백 명이에요. K드라마, K팝은 기본이고 K치킨, K화장품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제 친구들은 한국 제품이라면 무조건 사려고 하죠.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멋진 나라가 됐지? 이런 질문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듣습니다. 한국이 브라질 사람들에게는 정말 꿈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저 역시 그 꿈을 꾸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관심도 없었죠. 저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파벨라에서 태어났습니다. 파벨라가 뭔지 아시나요? 브라질의 빈민가를 말하는 거예요. 좁은 골목길, 벽돌로 대충 지은 집들, 그리고 희망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죠. 29살이 된 지금까지도 그 기억은 생생합니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셨고, 어머니는 부유한 동네에서 가정부 일을 하셨어요. 돈이 들어오는 날도 있고, 안 들어오는 날도 있었죠. 그런 날이면 온 가족이 하루 종일 굶기도 했습니다. 제가 하던 일은 신발 수선이었어요. 파벨라 입구에 작은 천막을 치고 앉아서 찢어진 신발을 기워주는 일이죠. 하루 종일 일해봤자 15헤알, 우리 돈으로 3,000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것도 손님이 많이 온 날 이야기예요. 이게 내 평생 할 일인가? 매일 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마약이나 폭력 조직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그렇다고 다른 길이 보이지도 않았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알았지만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죠. 당시 제게는 오늘 뭘 먹을지, 내일 임대료를 낼 수 있을지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바로 그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2021년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신발 수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제 친구 안드레가 눈물을 흘리며 뭔가를 보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축구 경기라도 보는 줄 알았습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축구에 진심이거든요. 안드레, 뭘 보고 있어? 도깨비라는 드라마야. 한국 드라마인데 정말 대박이야. 한국 드라마. 솔직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드레가 그렇게 울면서 보는 모습이 신기해서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화면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선 영상미가 엄청났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브라질 드라마보다 훨씬 세련되고 아름다웠습니다. 배우들의 연기도 자연스러웠고 무엇보다 대사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인생은 가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해. 주인공이 한 이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자막으로 읽었지만 그 울림은 충분했어요. 제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드라마 속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깨끗한 거리, 반짝이는 건물들, 질서정연한 사람들. 이런 게 정말 가능한 건가 싶었어요. 파벨라에서 평생 살아온 제게는 꿈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안드레, 이게 정말 한국이야? 그럼 실제 서울에서 촬영한 거야.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고 싶어졌거든요. 인터넷을 뒤져가며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됐죠. 한국에 대해 조사하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경제 발전 이야기였습니다. 1950년대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브라질보다 낮았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950년대 한국은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됐잖아요. 삼성, LG, 현대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도 모두 한국 회사고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 밤새도록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불과 6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거죠. 1960년대부터 시작된 수출 주도형 경제 정책, 교육 중시 문화, 그리고 국민들의 끝없는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브라질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솔직히 부러웠어요. 브라질은 천연자원도 풍부하고 땅도 넓은데 왜 한국만큼 발전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어요. 한국이 할 수 있다면 브라질도, 그리고 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그때부터 한국 문화와 산업 전반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K-팝, K-드라마는 물론이고 한국의 IT 기술, 자동차 산업, 화장품 산업까지 모든 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하나의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어를 배워보자. 그 언어를 배우면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에 가서 직접 그 기적을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선언했을 때 주변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친구들은 미쳤냐며 웃어댔고 가족들은 걱정부터 했어요. 특히 아버지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루카스, 정신 차려. 한국어를 배워서 뭐 하겠다는 거야? 아버지, 한국어를 배우면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헛소리 말고 돈이나 벌어와. 신발 수선이라도 제대로 해.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해가 됐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들이 갑자기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하니 걱정이 되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국어가 내 인생을 바꿀 거야. 근거 없는 확신이었죠. 하지만 그 확신이 없었다면 포기했을 겁니다. 주변의 시선과 조롱을 견딜 수 없었을 테니까요.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신발 수선하는 루카스가 갑자기 한국어를 배운다고 하니 다들 이상하게 봤습니다. 파벨라 출신이 한국어를 배워서 뭐 하게? 꿈꾸지 말고 현실을 봐. 이런 말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때로는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도깨비를 보던 그날 밤의 감동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가능성을 포기할 수 없었죠. 나도 할 수 있어. 매일 거울을 보며 이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상파울루에 있는 한국어 학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상파울루 리베르다데 지구에 있는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등록비만 200케알이었는데 제게는 열흘치 수입이었어요. 하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첫 수업날 교실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학생들이 정말 다양했거든요. 나이도 직업도 출신도 모두 달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K-드라마나 K-팝을 통해 한국을 알게 됐다는 거죠. 저는 BTS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징어 게임을 보고 나서 한국 문화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도깨비를 보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졌어요. 제가 도깨비 이야기를 했을 때 몇 명이 동감한다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모두가
한국에 가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다는 거였어요. 유학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 한국 회사에 취업하고 싶어 하는 사람, 그냥 여행이라도 가보고 싶어 하는 사람. 저처럼 막연한 동경을 품고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한국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정말 친절했어요. 브라질에 온 지 5년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뭐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이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과 만난다는 것 자체가 큰 위로였어요. 저 혼자만 미친 게 아니었구나 하는 안도감도 들었고요. 한국어 공부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우선 한글 자체가 브라질 사람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문자였어요. 기역, 니은, 디귿부터 시작해서 받침까지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낮에는 신발수선 일을 하고 밤에는 한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4-5시간밖에 못 잤어요. 친구들은 너 죽으려고 그러냐며 걱정했지만 저는 즐거웠습니다. 한국어 학원 수업은 일주일에 2번이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았죠. 유튜브로 한국어 강의를 보고 한국 드라마를 자막과 함께 봤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발음이었어요. 어와 오의 차이, 의와 우의 차이를 구별하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연습해도 선생님이 아니에요. 다시 해보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조금씩 늘어가는 제 실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안녕하세요도 제대로 못했는데 3개월 후에는 간단한 자기소개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6개월 후에는 한국 드라마를 볼 때 자막 없이도 몇 개 단어는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그때의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1년 후 드디어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모든 걸 이해한 건 아니었지만 전체적인 스토리는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기쁨과 자부심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한국어를 배운 지 2년이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파울루에 있는 한국 기업에서 통역 보조 일자리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한번 해보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지원했는데 믿을 수 없게도 합격했습니다. 신발 수선으로 하루에 3,000원 벌던 제가 이제는 한 달에 300만 원을 받게 됐어요.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죠. 가족들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루카스가 정말 한국 회사에 들어갔다고. 아버지는 그제서야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이해했습니다. 걱정되셨던 거니까요. 지금은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한국 본사로 연수를 가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어 능력 시험 6급에 도전하려고 해요. 가끔 3년 전을 돌아보면 꿈만 같습니다. 파벨라에서 신발 수선하던 제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모든 게 한국 덕분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해준 도깨비, 한국어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 그리고 저에게 기회를 준 한국 회사까지. 정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내게 기적을 준 한국,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브라질의 다른 젊은이들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한국이 저에게 보여준 것처럼 기적은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